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복잡한 셈법 속에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4.15 총선 기획보도 첫 번째, 이번 선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경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기존 비례대표제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개정안은 이걸 다시 50%만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총 의석수인 300석에서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정당 지지도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17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하나도 없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 군소 정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복잡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기존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대 정당과 거대 정당 아닌 군소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타협 아닌 타협의 산물로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찾기 어려운 지극히 한국적인 선거제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 제안 이후로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로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극복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지역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제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군소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동형 제도, 그러니까 준자가 붙지 않은 완벽한 의미의 연동형 제도는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선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당화 경향을 강화시키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부분 연동형, 연동형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이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의석수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법률의 틈을 노리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렇게 3개 창당준비위 신청서가 중앙선관위에 접수됐지만 중앙선관위는 13일 정당명 사용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기존 정당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고 비례 전담 정당을 자처하는 많은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그들에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분상으로 보면 선택 안 하는 게 맞는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실익의 차원에서는 굳이 선택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맹점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번 총선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약 5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복잡하게 달라지는 제21대 총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 제도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감시와 현명한 선택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